네, 내신 대비 모의고사 5회 15번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면은 수직선 위에 서로 다른 6개의 점이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짧은 길이를 가장 긴 길이를 라지 M, 대문자 M이라고 그러고 가장 짧은 길이를 소문자 M이라고 그랬을 때 가장 긴 길이에서 가장 짧은 길이를 빼면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아래 조건들을 줬던 4가지. 자, A와 B는 1하고 7이고요. 나 조건은 B는 AC의 중점. 점 B가 또 다 조건에선 AD를 3대1로 내분점. 그리고 점 E는 DF의 중점이면서 C를 3대1로 내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A, B의 위치를 수직선에서 M이 얘네들은 좌표로 줬잖아. 쟤네들을 찍고 나머지 조건들을 얘기해서 나머지 점들을 하나씩 찍어줘야 되겠죠. 선생님 문제 풀었던 거 보니까 대략 A, B를 이 정도로 잡아볼까요? A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1, 여기가 A. 7이 한 이 정도 있다고 치죠. 7, 여기가 B.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은 점 B는 AC의 중점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A가 여기 있으면 B가 중점이고 싶으면 이 길이만큼 반대편을 방문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연장해서 여기 있을 거고 C가. 이 C가 뭐겠어요? 요 길이 같아야 되죠? 그럼 요 길이 6이니까 6만큼 더 가면 13. 그래서 C는 이제 1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다 해서 보면 B라는 점,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다시 한번 뭐냐면 AD를 3대2로 내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 3칸, D에서 2칸이야. 그럼 A에서 B가 3칸이니까 이 6이라는 길이를 3개로 나눠서 봤을 때 D는 B에서 2칸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내분이니까 B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2칸을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지. 이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3대2라고 그래서 그건 내분이 아니죠.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B가. 여기에 D가 있어야 돼요. 그럼 D라는 길이는 이 6이라는 걸 3칸으로 쪼갰으니까 한 칸당 2잖아요. 그걸 2칸 넣어갔으니까 여기가 11이야. 위치로 보면 11. 그쵸? 자, 그 다음에 라 조건으로 이제 나머지 점 2개를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E랑 F 남았죠? 점 E가 있는데 DF의 중점이면서 CA를 3대1로 내분한다 그랬는데 DF 먼저 보면 어려워요. 왜냐면 E랑 F 둘 다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볼 거예요. E는 C와 A의 3대1 내분점이야. 그러면 C는 여기 있고 A는 여기 있잖아요. 이거의 3대1 내분점이니까 C에서 3칸, A에서 1칸이니까 이거가 지금 B가 중점이거든. 그럼 여기 1칸, 2칸, 3칸, 4칸 요 정도에서 C에서 3칸, A에서 1칸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2예요. 여기가 이거 이 2는 이걸 2칸으로 봤을 때이기 때문에 한 칸당 3씩이거든. 3, 3, 3, 3. 그래서 여기는 4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F는 이 2를 그리고 나서 보면 점 2가 DF의 중점이래요. 그럼 D는 여기 있잖아. 11이야. 2는 4고. 그럼 요 길이가 7이거든요. 그럼 7만큼 왼쪽으로 가야지 2가 중점이죠. 4에서 7만큼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3. 여기에 F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위치. 자, 이렇게 6개의 점들의 위치를 다 찾아냈고요.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문들 중에서 가장 짧은 거, 가장 긴 거. 가장 긴 건 C에서 F까지겠죠? 가장 긴 건 13에서 마이너스 3까지이기 때문에 라지 M은 16. 가장 짧은 거는 지금 보면은 요거 3이고 3이고 요거 4고 그러면 요거 4고 여기 2고 요게 제일 작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은 2. 둘이 빼서 얼마다? 14다. 요게 답이 돼서요. 보기에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원이 하나 줬고요. 원 위의 점 P에서 P점을 이제 x, y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2분의 y 플러스 4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서로 곱해본 거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우선은 이 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위에 있는 점은 어떻게 찍히는지가 보일 거고 그럼 그리고 이 대수적으로 표현되는 즉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식으로 표현되는 요게 기하적으로 그 그림상에서 좌표 평면에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면 풀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원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얘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 돼요. 그럼 뭐 x축 y축을 그려서 보면 1,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2거든요. 반지름이 루트 2면 이게 1이면 이게 루트 2이기 때문에 원점을 딱 지나요. 이 원이. 그래서 그림이 이런 정도로 그려진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런데 이 원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이 위에 있는 점들이 이제 P야. 여기 있는 것들이 P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X 플러스 2분의 Y 플러스 4는 도대체 어떠한 양을 물어보고 있는 거냐, 기하적으로. X, Y라는 점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X, Y랑 저 식이 얘기하는 건 어떤 관계냐면, X, Y라는 점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점이 만약에 있다면 두 점 사이에 뭘 구한 거예요? 기울기. 이 두 점을 지나는 선분, 직선의 기울기를 바로 문제에선 저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 위의 점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정점, 이건 정해진 점, 움직이지 않는 점, 정해진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쯤에 있는 점과 이 원위의 점을 연결해서 기울기 구했을 때 그 기울기의 최대와 최소를 곱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알겠지만 기울기가 최대인 건 어떻게 될 때? 여기에 접할 때 이렇게, 이게 기울기가 큰 거죠. 그리고 기울기의 최소는 이쪽으로 이렇게 접할 때예요. 다른 점들은 여기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것도 값은 있지만 최대 최소가 아니라는 거야. 최대가 제일 많이 기울어져야 되고 최소가 조금 덜 기울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우린 구해보면 돼. 결국 이 두 개는 뭐냐면 다 이 원밖의 점에서 접선의 근, 이 원의 근,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m이라고 보통 놓거든요. 근데 m이라는 값 자체를 여기서 줬기 때문에 좀 헷갈릴까봐 기울기를 나는 k라고 둘게요. 자,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k라고 하고,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지나죠? x 플러스 2, 마이너스 4. 요게 바로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은 아니죠, 아직은. 관계식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네요. 근데 걔가 원이랑 접한다? 뭐 해야 돼요? d랑 r이랑 같다. 그래서 d랑 r을 같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해서 쓰면 kx 마이너스 y 플러스 2k 마이너스 4는 0. 요 직선과 원의 중심 1,1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그게 지금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d. 그게 반지름과 같아야 접하는 거죠. 자, 거리 공식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x, y에 1, 1 집어넣으면 k, 2k 더하면 3k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요게 반지름 루트 2랑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보통 이런 방정식 얘 이쪽으로 넘긴 다음 양면 제곱해서 풀죠. 얘 제곱해주면 9k 제곱 마이너스 30k 플러스 25는 2k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다 넘어가면 7k 제곱 마이너스 30k 플러스 23은 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인수분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물론 인수분해해서도 나와요. 이게 인수분해 돼. 7하고 23이니까 둘 다 빼면 되잖아. 근데 어차피 뭘 물어봐요? 그 두 기울기. 지금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두 개가 라지 m 스몰 m이잖아. 그 두 개의 곱. 그 말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군의 곱을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7분의 23. 아마 이거 근구하면 하나가 7분의 1 나오고 하나가 23 나올 거예요. 그 두 개 곱한 거야. 사실은 기울기가 23인 게 이거고 기울기가 7분의 1인 게 이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요거겠죠. 두 근의 곱. 요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니까. 그래서 보기에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선생님이 문제를 좀 생략했어요. 여기다 다 적어놨으니까. 요거 정사각형이래요.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랬을 때 두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요 정사각형의 넓이도 이등분하면서도 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 동시에 두 개를 다 이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P분의 Q라고 한다. 그 P랑 Q가 서로 쏠 때 둘이 더해라. 그러니까 약분 최대한 해서 더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보통 많이 풀어봤을 문제인데, 이게 정사각형 넓이 이등분되는 건 쉽거든요. 이거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지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 점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직선 중에 점 하나는 구했단 말이야. 이 점 지나는 직선은 다 넓이를 이등분하거든요. 근데 이 이등변 삼각형이 조금 어려워요. 보통은 이렇게 되죠. 이 세 점 중에서 한 점을 지나면서 이등분 되려면 반대편의 중점을 지나면 되거든. 중선이면 되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찾은 직선은 이 점을 지난다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2점, 2점, 2점 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넓이 이등분한다를 그냥 중점, 한쪽 변에 중점 지나면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넓이를 어떻게 잘 쪼개서 절반이 되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조금 여러분이 문자 식으로서 계산을 끝까지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쉽게 푸는 문자로 이 직선을 표현해서 넓이를 직접 너네가 이등분되는 그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문자를 찾아야 돼요. 대략 그림을 비슷하게 좀 그려놓고 해보죠. 요 삼각형을 넓이를 이등분하면 선생님 그림은 아마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쪽 넓이가 이등분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직선이니까 뭐 왼쪽도 연장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조금 남았으니까 여기도 조금 남겠죠, 사실. 좀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정사각형 쪽은 끝났고 이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이등분하는 저 직선을 찾을 거냐 이건데 결국 한 점 정해졌잖아. 그러면 결국 기울기만 정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 빨간 직선을 우리가 놓은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고 기울기는 모르는 거야. 그걸 이제 m이라고 놓고 풀자 이거야. 그래서 직선 먼저 표현을 하면은 직선은 기울기가 m이면서 마이너스 3, 3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요게 저 이등변 삼각형 쪽 넓이를 이등분하게 하면 돼요. 요 정사각형은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좀 구해줘야 돼. 이 전체를 알아야 뭐 절반이 어느 정도도 알고 그럼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넓이가 절반이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 좌표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8, 이게 3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2로 나누면 12.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뭐다? 10이다. 그러면 그거의 절반이잖아. 절반이니까 넓이가 얼마씩으로 나눠지게 하라는 거야? 6식으로 나눠지게 하라는 거야.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6식으로 나눠지라는 소리야. 근데 둘 중에 이제 어느 쪽이 6이다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쪽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사각형 있지, 이거는 구하는 게 좀 어려워 보여요. 만약 얘네들이 평행이다 그러면 또 할만해도 평행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쪽은 좀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좋겠죠. 요 삼각형 넓이가 얼마다로 가야 되겠어? 6이라고 가야 되겠죠. 요 삼각형. 그림대로 그려볼까요? 요게 이등변 삼각형, 요게 10이다 이거고 선생님이 절반으로 잘린 요만큼이 이제 6이어야 된다고 풀겠다 이거야.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스텝 1이겠어요. 여기까지는 뭐 보통 친구들도 다 할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걸 가지고 문자로 계산을 쭉 써줘야 돼요. 포기만 안 하면 풀립니다, 무조건. 자, 스텝 2.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거는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둘 다 구해줘야 돼요. 근데 이 직선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m이 껴서 표현이 돼. 그것만 잘 해주면 돼요. 계산을 끝까지. 자, y절편부터 구할게요. 이 직선, 내가 설정해 놓은 직선의 y절편이 여기죠? y절편은 x에 0 집어넣으니까 y절편. 선생님이 좀 점을 표현을 할게요. 이거 P라고 합시다. 이거 Q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PQ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자, P라는 점은 X절편이니까 Y절편. 그래서 X가 0일 때 X에 0 집어넣으면 Y가 3m 빼기 3이야. 됐죠? 자, P는 뭐 그래도 금방 구해요. 근데 이제 Q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Q는 이 빨간 직선은 모양을 잡아놨으니까 어떻게든 알아도 요 직선을 구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둘의 뭐를 찾는 거기 때문에 교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PQ가 있으니까 이 점도 그냥 R이라고 해서 표현을 합시다. 어차피 선생님 마지막에 풀 때 밑변이라고 그러면 PR을 밑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점을 이렇게 표현하면, 자, 직선 RQ, 요 직선을 구해보자 이거죠. 요 직선은요 y절편이 0,8이에요. 그리고 요 점을 지나거든. 3,4. 그래서 기울기 먼저 구하면 기울기가 3분의 마이너스 4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게 기울기고, y절편이 8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쓴 다음 뭐 해야 돼요? 요 직선과 요 직선, 빨간 직선과 파란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게 계산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끝까지 밀고 가야 돼요. 자, 저거 전개해서 쓸게요. mx 플러스 3m 빼기 3과 누가 만나는 점? 요 직선. 둘이 갖다 놓고 연립하죠? 요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m이
문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식이 복잡하게 써질 뿐이야. 결국에 계산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세배하면서 x는 왼쪽으로, x 없는 건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자, 세배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면 4x 되죠? 여기 세배했으니까 3mx야. 그러면 3m 플러스 4에 x로 묶여 있을 거고, x로 묶으면. 자, 그 다음에 얘는 세배씩 했잖아. 9m 빼기 9야. 근데 넘어갈 거야. 그럼 마이너스 3m, 9m. 세배했으니까. 그리고 얘 그냥 넘어간다고 쳐봐. 넘어가면 11이잖아. 근데 세배를 한 거란 말이야. 세배하고 세배하고 넘어가나 넘겨서 세배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3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점의 x좌표 어떻게 돼요? 3m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9m 플러스 33. 조금 이상해도 자기가 계산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밀고 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 Q점의 x좌표가 요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텝 3로 마지막 넓이 구해서 m을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넓이 구할 거예요. 요 삼각형 넓이. 근데 밑변은 요걸로 보면 되겠죠. RP. 그리고 높이는 Q에서의 나 x좌표밖에 안 구했죠. Q에서의 x좌표가 높이거든. 요렇게니까. 그치? 그래서 이미 준비는 끝났어요. 계산만 다 해주시면 돼.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RP죠. RP는 8에서 요 Y절편의 Y좌표 3m 빼기 3을 빼죠. 8에서 3m 빼기 3을 빼니까 11 마이너스 3m.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 점의 x좌표라고 그랬죠 내가? Q점의 x좌표. 그래서 3m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9m 플러스 33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이다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조금 보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2분의 1을 저쪽으로 넘겨서 쓰잖아요. 12로. 그리고 여기 잘 보면요. 11 마이너스 3m이 있는데 마이너스 9m 플러스 33은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얘랑 3으로 묶어내면 얘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3으로 묶어내고 3m 플러스 4 분모 놔두시고 3 여기서 나가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11이거든. 그럼 똑같은 거니까 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조금 계산이. 자, 3배 저쪽으로 나누면 4죠. 그리고 3m 플러스 4를 저쪽에 곱하면 11 마이너스 3m의 제곱이 4배의 요거 3m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m을 찾는 게 내가 찾는 기울기 P분의 Q예요. 자, 요거 전개해서 쓰면 9m 제곱 마이너스 66m이죠. 66m 플러스 121은 12m 플러스 16 이렇게 돼서 좌변으로 다 넘어오면요. 9m 제곱 마이너스 78m 플러스 105는 0 나와서 다 같이 3으로 또 약분이 돼요. 26m 맞죠? 플러스 35는 0. 네, 얘가 인수분해 될까 싶은데요. 3m하고 m. 얘가 7하면 3, 7이 21이지. 거기다 5하면 26 되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m은 뭐다? 방정식을 풀면 3분의 5 또는 m은 뭐다? 7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3분의 5랑 7 중에서 기울기가 3분의 5인 거랑 7 기울기가 7이면요 여러분 x가 3 증가하잖아. 그럼 y는 이미 21을 가 있기 때문에 21이 커지면 18에 가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7이면 말이 안 되는 게 기울기가 7이면 이렇게 생겼어. 저 이 삼각형이랑 안 만난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뭐인 게 답이다? 3분의 5인 게 답이다. 여기. 그러니까 정확히 범위를 여러분이 찾아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점을 지나는 순간에 기울기 구하시고 이 점을 지나는 순간에 기울기 구해서 둘 사이에 있는 거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3분의 5가 있는 순간이다 이거예요. 7은 너무 위쪽이다 이거죠. 그래서 답이 3분의 5고요. P분의 Q라고 그랬으니까 P분의 Q 더해서 8 이렇게 되고 선생님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생님 7이면은 어차피 P분의 Q 아니니까 답이 이거 아닌가요? 하는데 이 7 자체가 1분의 7로 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8이니까 이거 기하분수로 표현하면 1분의 7이기 때문에 7이라고 해서 P분의 Q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7인데 그걸 마지막에 1분의 7로 보고 8 더해서 8이라고 답을 써야 돼요. 알았죠? 네, 18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를 좀 생략했어요. 선생님 말로 좀 설명할게요. 그림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0이라는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루트 10 뭐 이런 원이 있고요. A라는 점이 이제 8,6이에요. 8,6인데 이 8,6을 지난 직선 중에서 원이랑 이렇게 기울기가 정해져 있겠죠. 기울기가 뭐라고 정해져 있을 텐데 원하고 PQ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A에서 P까지 길이가 6으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정해져 있을 때 이 직선 L의 기울기를 A분의 B라고 하자. A 더하기 B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결국은 구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이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PQ. 그걸 이제 원 입장에서는 현이라고 부르잖아요. 현이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원방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이건 기하적 관점에서 보면 도형에서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뭐를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게 이 현의 길이를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는 성질이죠. 요걸 아마 써서 조금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그리는 보조선 원의 중심하고 요 P점 이렇게 연결하죠. 그러면 요 길이는 뭐일 거기 때문에 반지름일 거기 때문에 2루트 10이 나와요.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기하적 관점으로 풀려면 길이 두 개를 모른단 말이야. 그럼 문자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식이 몇 개는 있어야 풀린다는 거야. 두 개는 있어야 풀릴 건데 그 두 개가 보이는 사람은 자신 있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요 두 개 있는데 피타고라스 한번 쓰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직각삼각형 하나 더 길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 길이 미지수, 요 길이 미지수에서 6 더한 거, 그리고 요 길이는 아니야 이거야. 요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 또 미지수가 나오면 3개잖아. 근데 요 길이는 1,0과 8,6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10이에요. 아, 그래서 이 둘을 미지수로 두고 풀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통 D라고 많이 쓰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요거 없잖아요. 요거 잠깐 L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2번 써서 D랑 L의 정체를 찾아보자 이거예요, 선생님 말은. 자, D제곱 플러스 L제곱은 40.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피타고라스 D제곱 플러스 L 플러스 6. 이제 요걸 길게로 봐야 되는 거죠. L 플러스 6으로. 요거의 제곱이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둘을 연립하면은 D랑 L을 구할 수 있겠죠. 밑에서 위를 빼면은 D제곱 사라지고 요거 전개했을 때 L제곱 사라지거든. 그럼 여기 12L 있잖아요. 그리고 36 있죠? 밑에서 위를 뺐으니까 여기 있는 걸 양수로 보면 돼. 100에서 40 빼니까 60 나와요. 요거 풀면 L은 2가 나옵니다. L은 2가 나오고요. 여기 2 집어넣으면 D는 6이에요. 길이니까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로 보면 돼요, 지금. D가 6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요 길이가 6이다가 좀 쓸모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문제선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하라 그랬잖아. 근데 8,6을 지나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m 곱하기 x-8 플러스 6이라고 그랬을 때 그게 원점하고의 거리가 d 얼마다? 6이다. 그렇게 하면 끝나겠어요. 뭐 이 첫 번째를 뭐 스텝 1로 보겠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놓고 풀자 이거야. 자, 저 직선 L을 이렇게 쓰자 이거죠. 기울기 모르겠지만 M이라고 두고 8,6을 지납니다. 이렇게 쓰자는 거죠. 이거 거리 공식 쓸 거니까 전개해서 한쪽으로 몰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m 플러스 6은 0 나오고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원점이잖아. 거기에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xy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m 플러스 6의 절대값 요게 얼마다? 반지름인 d여야 되죠? d가 지금 6이죠. 그래서 얘 이쪽으로 넘기면서 양변 제곱할 건데요. 제곱할 때도 숫자가 작아지는 게 좋잖아. 그래서 얘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6이랑 여기 6 마이너스 8은 2로 약분되거든요. 그래서 2로 약분하면서 한번 쓸게요. 자, 절대값 밖으로 2가 나오고 양변을 2로 약분하라 이거야. 그럼 이렇게 되죠. 2로 한번 약분해서 보면. 그 다음에 제곱을 하자 이거야. 풀더라도. 16m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9는 9m 제곱 플러스 9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 9 넘어가고 9m 제곱 넘어가면 7m 제곱 마이너스 24m은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m은 0 또는 m은 7분의 24 나옵니다. 답은 이제 7분의 24라서 더하면 3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0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잠깐만 보면 내가 이 스텝2에서 한 계산은 뭐냐면요. 이 점을 지나면서 원에서 거리가 6인 걸 찾은 거야. 근데 이 원이 0,0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6인 걸 찾으면은 이렇게 거리가 6인 걸 찾으면 y축으로 6만큼 올라가면 이게 딱 그 x축의 평행이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0짜리도 있다 이거야. 근데 얘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얘는 두 점에서 만나긴 하거든요. 얘 6의 제곱이 40보다 작으니까 얘가 밑에 있긴 해. 그래서 이쪽에 만나는데 얘는 이제 xy가 그러니까 x축에 평행하니까 y 값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아니고 a, b도 자연수라고 했고 그래서 답은 31이라서요. 보기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서답형 2번입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무게중심 G로부터 거리가 10, 8, 6 이렇게 있는 세 점이 있어요. 그때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요런 문제가 이제 한 번도 안 풀어보고 시험장에서 처음 풀면은 아무리 이게 좀 센스가 좋은 친구도 어렵거든요. 한 번 처음 보는 문제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한 번쯤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풀어보고 거의 풀이를 외워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이거 좌표 놓고 얘가 그 무게중심이니까 그 무게중심 좌표를 막 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요 길이를 줬을 때 이걸 0,0 뭐 얘를 뭐 어쩌고저쩌고 두면 얘를 0,0으로 둬도 얘가 뭐 x축에 평행하게 있는 줄도 모르는데 평행하게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절하면 뭐 a,0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걸 뭐 b,c라고 하면 문자가 일단 3개야. 그리고 이 거리들 가지고 표현하면 제곱들의 루트가 껴서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도형적 관점으로 최대한 접근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필요한 걸 대수적으로 풀어야지. 처음부터 이걸 좌표평면에 놓으면 너무 복잡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일단 이 삼각형 넓이니까 약간 밑변 높이 정도를 구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 A, G를 연결한 선을 이렇게 좀 연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BC랑 만나는 점을 찾잖아. 그럼 이 BC는 뭐일 수밖에 없다? 중점일 수밖에 없다. 왜? G라는 게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이 바로 뭐예요? 중선이죠. 중선들의 교점. 이게 중점하고 연결한 선인 거죠. 그래서 중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죠? 5라고 배우죠. 2대 1이잖아.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만 따로 보잖아요, 여러분. 이 삼각형을 따로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파푸스 중선 정리라는 게 있을 거예요. 파푸스 중선. 자, 저 삼각형만 내가 따로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 M 있고 B, C. M은 중점이에요. 여기 8, 여기 6, 여기 5야. 그래서 파푸스 중선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 BM이든 CM이든 상관없죠? 제곱한 다음에 2배 한 개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선 정리 써보면 이렇게 돼. 5의 제곱 더하기 BM이라고 하든 CM이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원래 중점이라 같으니까. BM의 길이의 제곱의 2배 한 개보다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더라. 네, 요게 100이거든요. 2로 나누면 50이에요. 얘가 25니까 얘도 25여야지 더해야지 50이거든요. 그 말은 BM이 5라고 나와요. 그래서 BM이 5고 CM도 5예요, 당연히. M이 BC의 중점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낸 거야. 얘가 5고 얘가 5다까지 알아냈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좋아. 5. 그래서 요 길이가 10이야. 여기까지 알아냈어. 근데 밑변을 알아낸 건 굉장히 좋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 높이를 찾기가 조금 거시기 하죠. 이게 좀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밑변 높이 나누기 2 말고 다른 식으로 넓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하적인 그 상황을 선생님이 많이 넣어놨어요. 이 문제는 뭐냐, 여러분 중학교 때 이 무게중심 가지고 많이 풀었을 때 이런 거 풀었을 거야. 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중선들이 선을 연장을 내가 다 해보잖아요. 중선들을 다 그려보잖아. 이렇게 되잖아. 중선으로 잘린 6개의 삼각형 있죠. 이 6개의 삼각형 넓이가 어떻다 그래요? 다 같다 그러지. 그래서
이거 넓이의 뭐 3배한 게 전체고 뭐 이렇게 둘이 더한 것도 사실은 결국에 하나씩 잘라서 보면 전체의 3분의 1인 거잖아. 뭐 이렇게 푸는 분들 많잖아. 그러면 사실상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그림도 이렇게 그려놨고 이 여기서 이거 하나만 구하자 이거야. 이거 하나만 구해서 몇 배 하자? 6배 하면 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이 삼각형 넓이만 구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MB 이 삼각형의 넓이에 구해서 그거를 몇 배를 하자? 6배를 하자. 그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일 거다. 또는 GMC 쪽으로 구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얘네들은 똑같아야 돼. 이 중선으로 이렇게 잘린 거기 때문에 사실. 자, 여기서 이제 요 삼각형 GMB만 따로 선생님이 보면 이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5라서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수선해발 내리자. 그래서 요 길이 4겠다. 요 길이 뭐겠다? 3이겠다. 그래서 5, 4, 3짜리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가 뭐다? 8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에서 10이다 라고 나와요. 뭐가 10이다 라고 나와요? 이만큼이 10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게 몇 개 모여있다? 6개 모여있다. 그래서 6배 하니까 뭐예요? 답이 72고요. 이쪽으로 구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이때는 요게 4야. 그래서 6 곱하기 4 나누기에도 어차피 10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답은 72고요. 이 정도는 하나 좀 알고 있으세요. 팁으로. 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아요. 지금 8, 6, 여기가 10이죠. 6, 8, 10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각삼각형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구해도 돼. 6, 8, 10이 보이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만약에 요게 아니어도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무 숫자도 아니야. 이 삼각형이 뭐인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때 이제 쓰는 방법. 여기다 이제 무작정 수선해발 내려서 이만큼을 H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문자를 2개 둘 거야. 여기를 H라고 두고 여기를 X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9 빼기 X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왼쪽으로 피타고라스, 오른쪽으로 피타고라스 돌리잖아요. 그러면 X랑 H 둘 다 구할 수 있어요.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쓰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계산 같은 거에서 막힐 때 써먹으면 좋아요. 네, 서답형 3번 문제입니다. 집합 문제죠. 마지막에 이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모여있고요. 세 부분 집합을 A, B, X라고 하는데 X는 이제 1, 2, 3이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X랑 A 여집합을 합친 거와 합집합과 X와 B의 교집합이 같고 B 차집합 A는 2다. 그때 집합 A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되는 개수를 A라고 그러고 집합 B가 되는 개수를 B라고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풀이 과정까지 선생님이 쓰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자, 일단은 스텝별로 좀 나눠보죠. 일단은 이 스텝 1에서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자, X가 1, 2, 3이니까 내가 1, 2, 3이라고 쓰고 한번 볼게요. 1, 2, 3과 A의 여집합을 합친 거하고 1, 2, 3과 B가 겹치는 걸 찾았을 때 같아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를 잘 뜯어봐야 돼. 자, 여러분 항상 교집합 쪽이 조금 여러분이 보는 게 좋거든. 교집합은 개수가 작아져요. 왜? 겹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2개.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하나보단 작아요. 같거나 교집합은. 원소 3개짜리랑 원소 5개짜리의 교집합을 구하라면 원소 3개짜리보다 작거나 같아. 교집합의 개수는. 이게 3개 다 겹쳐도 3개더라. 이해가죠? 그래서 요쪽을 한번 먼저 보면 요거 둘이 겹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1, 2, 3이 아무리 많아도 1, 2, 3 중에 B가 없는 게 있으면 그건 빠지고요. 근데 합집합을 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네들이 합집합하라고 그런 건 반드시 1, 2, 3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랑 요거 다 가져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엔 1, 2, 3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제일 다 들어가도 1, 2, 3이야. 얘는 1, 2, 3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얘는 교집합이 최대일 때, 교집합이 제일 원소가 많을 때가 1, 2, 3이야. 근데 둘이 같으려면은 여기에 1, 2, 3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모여야 된다는 거야. 1, 2, 3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B가 1, 2, 3을 다 가지고 있어서 교집합했을 때 1, 2, 3이면서 얘를 합집합했을 때 1, 2, 3 말고 A의 여집합이 가진 원소가 있으면 안 돼요. 얘가 만약에 4야. 그럼 1, 2, 3, 4 하면 이쪽이랑 같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B는 어때야 된다? A, 1, 2, 3이랑 교집합했을 때 다 들어있어야 되니까 X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B가 1, 2, 3을 가진 집합이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합집합했을 때 1, 2, 3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그 말은 A의 여집합이라는 건 X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1 같은 거 괜찮아요. 합쳐봤자 이거니까. 근데 얘가 1, 2, 3 말고 다른 원소가 있으면 안 돼. 5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1은 괜찮은데 5 같은 거 있으면은 1, 2, 3, 5니까 이쪽이랑 같아질 수가 없어. 이해가죠? 그래서 요게 스텝 1의 결과고, 자 이제 요 스텝 1에서 나온 결론, A 여집합하고 X하고 B의 상태를 알았고요. 포함관계를. 그 다음에 요 조건을 만족하게 하면서 이제 A, B를 잡아내 볼 건데, 다시 스텝 1에서 A 여집합과 X와 B의 관계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 스텝 2에서는 이제 그걸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고를 건데, 요걸 가지면서, 자 그러면 포함관계를 그림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 여집합이 X 안에 쏙 들어가 있고, A라고 굳이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요렇게, 그 다음에 B 요렇게 있거든. 그러면 나머지 전체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A 여집합을, 여러분 여집합 나오면 항상 A를 그리고 바깥쪽에 여집합 이러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어려워 보여. 차라리 그냥 A 여집합을 그냥 동그라미라고 하세요. 그러면 A는 이제 그 바깥쪽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항상. 자 그럼 B는 요거죠. B는 요거야. A 여집합은 이거죠. A 여집합이 이거니까 A가 이거야. 노란색으로 빗금으로 살살 칠게. A가 이거예요 지금. A가 이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B차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2개라고 그랬죠. 그 부분이 어디냐 이거야. B가 이만큼이잖아요. 여기서 노란색 부분을 빼면 이 부분이 남아. 이 부분. A 여집합 부분이 남죠. 이 부분.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원소가 2개다는 어느 부분을 얘기한다? 이 A의 여집합 쪽에 원소가 2개가 있다 이거예요. X가 원소가 몇 개인데? 3개인데 A 여집합은 원소가 2개래. 그러면 A 여집합이 될 수 있는 건 몇 개인지 세보자 이거야. 3개짜리 부분집합이에요. X가 3개짜리잖아 원소. 3개짜리의 부분집합인데 2개가 들어있대. 그럼 몇 개예요? 이 정도는 손으로 세세요. 1, 2거나 아니면 뭐야 2, 3이거나 아니면 뭐야 1, 3 해서 몇 개예요? 3개잖아. 선생님 근데 A를 구해야 되는데 왜 A 여집합을 구하셨나요? A 여집합이 이거면 A는 뭐예요? 1, 2 빼고 3, 4, 5, 6, 7. 즉 A의 여집합의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으면 A도 몇 개가 된다는 거야. 3개가 된다는, 얘네들을 반대로 그냥 읽어버리면 되니까 개수는 똑같다 이거야. 즉 이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A 여집합이 정해지면, 정체가 정해지면 누구도 정해진다? A도 정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A의 개수를 물어봤지만 A 여집합의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A는 몇이야? 3이야 개수가. 이렇게 되고요. B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X를 포함하고 있지. 그러면은 전체 집합은 1부터 7까지잖아. 근데 X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1, 2, 3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B라는 집합은 1, 2, 3은 반드시 들어있고 3, 4, 5, 6은 들어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3, 4, 5, 6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합을 만들잖아. 그럼 가지수는 몇 개예요? 4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개수 몇 개? 2의 6제곱 해서 몇 개? 16개. 그래서 B는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서 마지막 답이 뭐예요? 19가 그 서답형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서답형 4번 문제입니다. 두 양수 A, B예요. A, B가 이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이니까 양수 쪽으로 움직인다 이거지. 오른쪽하고 위로. 원이 얘가 0,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는데요. 그걸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원 C'이 된대요. 자, 원 C'은 원 C의 중심을 지난다. 가조건. 그리고 나조건. 직선하고 두 원이 접한다. 그때 A, B, R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림을 조금 생각해서 풀면, 상황 설명을 해보면,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까요? 여러분 보기 좋게. 그리고 오른쪽하고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평행이동하는 원은 왼쪽이랑 아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중심이 0,1인 원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반지름이 R이니까 R이 얼마인지 모르다는 대략 그려봅시다.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 치죠. 이런 원이 있습니다.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뭐 중심만 옮겨보면 이게 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랬거든. 바뀐 원이. 그러려면 이렇게 갔을 때 약간 이렇게 변한 이거 있잖아. 이게 요걸 연장했을 때 요거랑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될 거냐.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가 이렇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결국에. 그럼 사실상 여기 있어야 되겠네, 여기. 그치? 이 길이 같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바뀐 원을 다른 색으로 칠해보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근데 이 두 원이 똑같은 직선에 대해서 접한대요. 얘가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너무 대충 그려서 그런데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21이라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접한다 이거지. 이게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1은 네. 자, 그림의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랬을 때 A, B랑 R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먼저 선생님이 해볼 수 있는 건 요거 같아요.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접하니까 반지름이어야 되겠죠. 요것도 반지름이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 원, 이 원의 중심 0,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이게 첫 번째 반지름 구하는 거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0,1하고 이 직선 사이 거리 5분의 x의 0, y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5의 절대값이죠? 이게 반지름 R이잖아. 그래서 이 R이 뭐야? R은 5. 반지름이 5겠네요. 요 원의 반지름이 5고 이 원의 반지름도 5야. 요 길이도 5고 요 길이도 5예요. 그런데 이거 잘 보면 이제 좀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 보여요. 요게 기울기가 뭐라고요? y 눈으로 정리하면 기울기가 4분의 3이야. 4분의 3x F축을. 그 말은 x가 4 커질 때 y가 3 커진다는 거잖아. 근데 반지름이 얼마라고 이 길이가? 5예요. 반지름이 5야. x가 4 커질 때 y가 3 커지는데 반지름이 5라고요. 그러면 4, 3, 5일 수밖에 없었다. 원래는 b예요. 4, 3은. 그러니까 8, 6일 수도 있어, 정확히는. 근데 애초에 이 길이가 딱 5다? 4, 3, 5일 수밖에 없죠. 그 말은 이 바뀐 원의 중심을 내가 구해준 거야. 어떻게?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3만큼 움직인 거예요.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a, b는 뭐야? a는 4, b는 3이고요. 반지름 r은 뭐야? 5. 그래서 a, b, r은 뭐가 나오죠? 60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푸는 풀이는 나는 요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이 60이 나오게 됩니다.